이번 개정안은 배우자까지 일괄 제외하는 건 좀 과도하다라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부분을 삭제하자는 발의안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고 자녀와 그 배우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애매해지는 법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연금 관련 새로운 소식인데요. 최근 공무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고요. 2026년 2월 2일 김동아 의원 등 11인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별정우체국 연금 같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받는 연금을 직역연금이라고 합니다. 네. 기초연금법 제3조 3항을 보면 이 직역연금 수급자, 즉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이죠. 이분들은 기초연금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배우자분들이 억울해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까지 일괄 제외하는 건 좀 과도하다라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부분을 삭제하자는 발의안입니다. 지금 202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기초연금이 얼마가 되죠?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원 정도 되고요. 부부가구는 부부가액 20%가 적용돼서 1인당 약 한 27만 원 정도 수준으로 조정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데요. 나이,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왔다라는 점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그러다 쳐도 그동안 배우자를 제외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국민연금이 만들어졌거든요. 제도 설계 당시에는 직역연금이라는 것들이 국민연금보다는 훨씬 급여 수준이 높았고 공적연금을 이미 충분히 받는다는 전제가 있었죠. 너네는 다른 연금에 비해서 많이 받지 않느냐 하고 단정해버렸던 것이었죠. 그래서 기초연금법 제3조 3항에 따라서 해당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속기간이 짧아서 또는 늦게 임용됐다던가 해서 공무원 연금의 수급액이 낮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현재 연금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배우자 명의의 소득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전엔 외벌이가 많았었으니까요.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서 배우자까지 일괄 제외는 과도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꽤 오랜만에 개정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정확히 어떻게 바뀌나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하겠다고 한 건데 수급권자만 제외하자. 그래서 배우자의 문구를 빼자라는 얘기죠.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 공무원연금을 월 140만 원 수령하시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고 개인소득이 거의 없어요. 가구 소득 인정액은 기준액 이하입니다. 기초연금법에서 이제 산정하는 소득 인정액은 기준액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현재 제도에서는 아내도 기초연금 제외인데요.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내는 소득 인정액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수급을 할 수 있겠죠. 이 경우 단독 가구는 아니니까 부부가액 적용하면 월 27만 원 정도를 아내분이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례를 하나 더 좀 드리면 남편분이 공무원연금 일시금을 수령하고 현재 연금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공무원연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연금을 받은 건 맞잖아요. 일시금으로. 예. 그러고 아내는 소득이 거의 없다. 이 경우에도 지금은 배우자는 제외됐었거든요. 개정 후에는 소득 요건 충족하시게 되면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안이지만 개정안을 낸 취지나 배경을 조금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첫째로는 개별소득 기준 강화 흐름입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하던 방식을 바꾸는 거고요. 둘째는 고령 여성의 빈곤 문제 대응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본인 명의 연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혼자 살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셋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형평성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이제 발의된 거잖아요. 네. 이게 뭐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가장 큰 건 재정 부담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까지 대상이 되면 수급 대상자가 좀 늘어나기 때문이죠. 다만 소득 인정의 기준 충족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대는 아닌 거고요.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정에서 재정 추계, 형평성, 다른 직역연금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통과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이 핵심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고 공무원연금만 직역연금이 아니잖아요. 사학연금 대상자도 그렇고 예. 군인연금 대상자도 그렇고 별종우체국연금 대상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가 이거에 시발점이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점이요? 네네. 뭔가요? 현행 법령상 기초연금법 제3조 3항에 따라서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왔는데 예.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가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됩니다. 유족연금도 직역연금 수급이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녀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원래는 공무원이신 분이 살아계시고 그 배우자가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네.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자녀가 되니까 자녀의 배우자는 또 무슨 죄야. 아, 네네. 그렇네요. 현행법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고 자녀와 그 배우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애매해지는 법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셨을 때 배우자가 이제 수급 요건이 되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개정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실행이 되면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시게 되면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기초연금은 끊길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못 받는 거지만 어쨌든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수급권에 가능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네. 쪽으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건 수급권자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때 수급권자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돌아가셨을 때 그 연금은 그렇죠. 자녀에게 가는데 그렇죠. 그 자녀에게 갔을 때 배우자도 네. 자녀의 배우자가 지금 맞습니다.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맞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걸 같이 그러면 뭐 개정안에 넣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발의된 내용 자체는 배우자만 삭제하자. 현실적으로 지금 배우자는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또 생활이 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됐는데 법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또 다른 수급권자들이 있잖아요. 예, 뭐 자녀, 자녀나 그 배우자들까지도 이제 영향을 예. 미치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 손봤으면 좋겠어요. 하하. 아실법도 한데 어떻게 또 개정안에 안 내셨네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든든백세 프로젝트 지금까지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